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2013년 11월 12일 화요일 낮에 인사드립니다.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이 정치 토크도 이제 접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접은 거는 둘째 치고 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1년입니까? 예. 1년만 있으면 되지 뭐. 예. 너무 많이 자주 했어요. 오냐. 예. 우리가 한 지나온 시간을 따져보니까 뭐 한 1년이 아니라 한 10년. 그래서 말입니다. 100년 지난 것 같습니다. 한 100년을 지난 것 같아요. 네. 온갖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서영석 이사님 또 법정에 서시고 우리 정치 토크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네. 국정원 관련한 그 국정원의 고소 사건은 예. 검찰이 아직도 움켜쥐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 집어넣겠다는 그런 생각이겠죠. 국정원으로부터도 고소 고발 당하셨어요? 네. 그리고 조사까지 받았는데. 예. 뭐 이상한 소리 들리니까 내가 조사받은 게 그렇게 좋아요? 예. 그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그게 죄가 안 된다 네. 해서 뭐 불기소 처분을 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기소도 하지 않고 예. 있다가 예.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예. 이제 기소하는 이런 수법을 쓰는 적이 과거 독재 정권 시대에 있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는 뭐 재판 뭐 더는 없을 것처럼 유야무야 될 것처럼 네. 인식됐던 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에게 타격을 좀 입혀야 되겠다라고 판단될 시점에 공판기를 잡는. 저는 네. 내년이 아마도 국민 TV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시작되는 해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 1번 타자가 김용민 국장, 네. 2번 타자가 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죄질을 따지면은 이제 서 이사님이 더 심해요. 근데 1번 타자는 우리 서영석 이사시지. 어? 유명세. 난 벌금 100만 원이지만 우리 서영석 이사님은 600만 원 아닙니까?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입니까? 100만 원 깎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예. 고등법원 2심 판결이 나오는데요. 그래요. 예. 예. 뭐 벌금이 그대로 될지. 예. 아니면 깎일지. 예. 아니면은 아예 집어넣을지. 예. 그건 알 수가 없죠. 아니, 벌금형에서 2심에서 갑자기 징역형으로 바뀌는 수도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조짐은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니 서영석 이사님이 1심 판결 이후에 갑자기 막 야권의 중심이 되고 자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면은 그러면 징역형으로 나오겠지. 절대 징역이 안 나오겠다.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벌금형 선에서 결정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예. 하여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예. 아니 진지하게 예. 이제 정치 토크를 계속 더 해야 될지 예.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은 된 것 같아요. 예.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제 대선을 앞에 두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이 토크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말이죠. 부산도 갔었고요. 김해도 갔었고 울산도 갔었고 그리고 어디도 갔더라. 울산도 갔었어요. 갔었죠. 예. 그렇죠. 울산 갔고 광주도 갔었고 전주도 갔었고 대전도 갔었습니다. 청주도 갔습니다. 청주도 갔었고요. 대구는 갔었나? 대구는 안 간 것 같아요. 대구 안 갔습니다. 주요 광역도시는 다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대구하고 못 간 데가 저기 강원도를 못 갔어요. 원주 갔었습니다. 원주 갔습니까? 원주 갔었습니다. 춘천을 못 갔구나.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방방곡곡 돌면서 이 대선 현안에 대해서 많은 끼어있는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던 기억도 있고요.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한동안 이제 멘붕에 빠지셔가지고 저는 뭐 더는 이제 이거 만들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 이사님이 제 팔을 잡고는 녹음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대선 끝나자마자 일주일 뒤인가요? 그때 녹음 한번 또 했었고요. 그로부터 한 달 지난 다음 국민TV 준비위원회가 정말 가속화되면서 그때 다시 정치 토크가 재개됐고 그렇게 해서 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뭐 저야 뭐 강철 멘탈이니까. 예. 아예 뭐 졌으면 또 5년 또 싸우면 되지. 예. 뭐 그런 생각이죠. 저는
제가 서 이사님이라면은 뭐 진짜 지구를 떠날 것 같아요. 문재인이 이긴다 그 책을 내놨는데. 문재인이 이긴 거 맞잖아. 뭐 솔직히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문재인이 솔직히. 복세무민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이긴 거지. 그렇게 전 관건을 총동원해가지고. 예. 그런 그야말로 야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어디 목동인가 양천인가 그거 저기 개표를 했더니 문재인 표가 6% 적게 나왔어요. 그거 선관위에서 인정했습니다. 뭐 몇 표 안 된다고 그러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 6% 정도 문재인 후보가 더 얻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지. 저희가 다음 시간 예고를 이 자리에서 하죠. 그 목동에서의 그 결과, 그 결과의 의미를 전문가를 한번 초대를 해서 한번 짚어보고 목동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한번 따져보고 또 그 의도성 이런 것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개표와 관련한 논란은 배제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이 관권 개입만 따지면은 지난 선거는 뭐 정말 삼척동자도 인정할 부정선거였습니다. 내 얘기가 나 그거 뭐 사실 제가 쓴 책도 아니고 조규석 교수가 쓴 책인데 조규석 교수도 문재인 이긴다는 제목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럼 그 제목은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본인 작품이구만. 아니 책을 팔아먹으려면 확실하게 화끈하게 해야지.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 책 제목. 교수는 학자적 양심으로 이제 그런 제목, 단정적인 제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장사꾼적인 시각에서 확실하게 끌려면은 그 제목이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기획자로서 이겼죠. 그 책을 버리지 마시고 도장을 하나 파서 관권 선거가 없었으면 그 제목 앞에다 탁 찍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겁니다. 관권 선거가 없었으면 문재인은 이긴다. 뭐 이렇게. 하여간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속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1년을 달려왔고 그새 팟캐스트 1등도 여러 번 했고 또 이제는 뭐 김용민의 저감 브리핑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이 지금 더 높은 순위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 다 여러분 덕이고 지지해 주신 그런 성원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참 모처럼 대중 앞에선 토크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바로 인천 광역시 평생학습관에서 있었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인천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요. 인천 지역 조합원 한마당 행사 시간에 잠깐 마련한 그런 코너였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죠.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인천 공개 방송 한 19분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스마트 어플 그리고 한국 퀵 서비스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우리 랩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랩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만장하신 우리 인천의 조합원 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서영석입니다. 네. 이렇게 의신연스러운 날이고 또 게다가 비까지 내리는 이런 날씨에 또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자마자 참 당혹스러운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모인 곳이 우리가 모인 곳이 인천광역시 그 평생학습원 아니겠습니까? 인천광역시가 관할하는 곳인 줄 알았더니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관계자분께서 3가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인천시 교육 시정은 물론이고 인천시정 아울러 중앙 지역 정치 모두 언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종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는 물론이고 그 어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 대한 평론과 비평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서영석 기사님은 그래서 오늘 아예 우리 하지 말자. 오늘 아무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음담패설입니다. 음담패설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저희가 정말 아무 할 얘기가 없어졌다. 정치, 종교, 음담패설하면은 또 김용민과 서영석인데 이거 뭐 그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입을 봉하는 그런 주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은 못 알아들으시게 영어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렇게 할 실력이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부득이 저희가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음담패설을 뺀 완전한 이건 그야말로 그 안고 없는 찐빵을 드시게 하는 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해봐야죠. 뭐. 네. 그래서 오늘 서영석, 김용민의 무정치 토크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서영석, 정치평론가 서영석에게 정치를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비유와 은유를 동원해야죠. 일본의 악덕 대기업 2세인 오사마를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사마. 예. 오사마 주니어를. 예, 오사마 주니어. 예. 오사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 정치인, 한국 인물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오사마 2세. 일본의 악덕 대기업 2세, 이 오사마를
우리가 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일본의 그 정치 상황을 좀 한번 얘기해 보죠. 예. 오사마 주니어가 예. 일본 총리가 된 이후에 예. 일본이 지금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전체주의적인 예. 일본 군국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고문만 없다 뿐이지. 예. 과거 정말 에도 막부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에도 막부 시대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예.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입니다. 예. 10월 유신이 아니고 10월 유신은 어느 나라지? 아니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진짜.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참 엄혹한 시대에 기댈 것은 지식인 아니었습니까? 예. 일본 시대 때 그 우츠무라 간조 같은 그런 지식인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이 그래도 무슨 간조? 우츠무라 간조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모릅니다. 난 그거 음식 이름인 줄 알았어. 근데 큰일 났습니다. 우츠무라 간조밖에 몰라 내가. 일본의 지식인은. 사이고 다카모리 뭐.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민중을 억누르고 말이죠. 자기의 어떤 권력의 그 세를 넓혀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역사를 퇴행시키는 이런 일본의 그 오사마 같은 이런 존재. 앞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일본이 그 총선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지금 세계 각 언론에 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예. 뭐 뉴욕타임스에도 났고요. 예. 최근에는 뭐 파리의 렉스프레스에도 났고 여러 군데서 났어요. 오사마가 외국을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오사마 비청가를 부릅니다. 근데 실제 일본의 언론들, 일본 언론들, NHK, 그리고 요미우리, 아사히, 니온게이자이,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산케이가 좀 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정작 가는 나라에서는 일본의 시장을 개방하겠다.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주로 박수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오사마 아버지, 아버지 오사마가 오사마 1세, 오사마 1세. 오사마 1세가 그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했던 그 악행 뭐 이런 데 대해서만 2차 대전 당시에 그렇죠. 전범 아닙니까? 전범이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일본인들이 좀 불쌍하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한국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 오사마를 수행했던 그 나카무라가 프랑스의 그 일본 교민들이 말이죠. 이 오사마는 우리의 총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제 오사마는 우리의 합법적인 총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나카무라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했죠. 그렇지. 좀 상식 밖의 그 행태 그렇죠. 아닙니까? 이제 나카무라가 욕을 먹은 것은 이제 그 나카무라가 참의원입니다. 중의원입니다. 중의원인데 중의원이라는 게 뭡니까? 일본 유권자들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일본의 교민들도 파리에 사는 사람들도 일본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오사마에 대해서 당신은 합법적인 총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해서 보복을 하고 뭐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거든요. 최근 이제 오사마가 벌이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의 공산당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 뭐 헌법재판소가 참 나쁜 총리야. 그래서 공산당 그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지금 단식 중이잖아. 하여간 그 나카무라의 이런 그 망발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뭐냐면은 다음 참의원 선거, 중의원 선거에서도 얼마든지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민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유권자들에게 보복을 하겠다. 예. 아니면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예. 이런 낭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들이 무슨 망발을 저지르고 무슨 악행을 해도 계속 자민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망발을 하는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본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들으면서 야 일본도 국민 TV 라디오 같은 게 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은 참 절망적이겠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절망적인데 일본에도 이제 오사마를 찍은 국민들이 뭐 절반은 안 됩니다만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사마 주니어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자기를 찍은 국민들은 1등 국민, 한국 시민이고 안 찍은 국민들은 2등 국민, 반도인, 한도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차별을 합니다. 그 차별하는 뉴스가 심지어는 이 한국에까지 가끔씩 보도가 돼요. 그 일본의 그 오사마를 지지하는 자민당의 한 의원이 뭐 무슨 국정감사 같은 거 일본에서 하는 모양이죠? 일본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해요. 거기서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오사카 하면은 뭐 나쁜 이미지만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판, 부정, 뭐 이런 것만 있다. 이런 망발을 해가지고 오사카에서 뭐 들고 일어난 모양이에요. 아니 그러면 일본이 그럼 도쿄만 일본이냐, 오사카는 일본 아니냐? 우리 그럼 2등 국민이고 1등 국민이냐? 이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아주 분쟁이 일어날 그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 사실 그 일본의 그 인터넷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그 특정 지역, 특히 오사카를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말이죠. 무슨 특정 어류에 그 빗대기도 하고 이런 그 행태를 보면서 말이죠. 그 참치에 혹시 빗댄 건 아닙니까? 하여튼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그 고도의 전략이다. 이거는 분명히 이 오사카를 포위를 해서 고립을 시켜가지고 이번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일본에서 그 오사마 총리 왔을 때 당신은 우리의 합법적 총리가 아니다라고 했던 그 일본 교민들을 갖고 무슨 공산당원이다 이런 얘기가 공산당원이다 뿐만 아니라 오사카 출신이라고. 또 오사카 출신이라고 그랬어. 야, 그 정말 근데 그 나카무라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카무라 고향이 후쿠오카. 큰일 났다. 우리로 치면은 강원도쯤 되죠? 우리로 치면 강원도쯤 되죠?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 이거는. 후쿠오카를 우리로 치면은 강원도 춘천 정도 되는 도시예요. 그런가? 인구가 비슷하구나, 인구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야 잘 알아듣지. 후쿠오카 막 알아듣나? 우리나라 춘천 같은 정도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뜬금없이 확인도 안 했어. 그 나카무라가. 나카무라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무슨 명백한 부정선거를 갖고 무슨 일본의 일본의 정보기관 이름이 뭐죠? 있어요. 내각조사실. 내각조사실. 내각조사실, 그걸 몰랐구나. 내각조사실에 그 여직원을 감금했다고. 인권 침해한 거라고.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한국에도 그거 정말 조롱거리였죠. 부정선거는 없었고, 오로지 그 사건의 진실, 본질은 내각조사실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였다. 뭐 그런 식으로 규정했던 나카무라였어요. 후쿠오카 출신의 나카무라. 그건 이제 나카무라뿐만이 아니고 오사마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나카무라가 검사 출신이거든, 일본에.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일삼고 아직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전혀 그걸 말을 바꾸었다든지 정정했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나카무라의 행태를 보면은 그냥
그야말로 영구 집권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또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그 일본 그 수상 선거 때. 네. 그때도 보면은 관방성. 네. 그리고 일본에 많이 있어요. 자위대도 동원이 됐어요. 자위대에 이제 있어요. 네. 사이버 해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한 게 제일 발달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일본도 있구나 그게. 중국이야. 그래서 거기에 그 자위대 안에 사이버 사령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버 사령부하고 내각조사를 합동으로 나카무라가 지지하는 오사마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획책을 그러니까 하고. 생각을 해봐. 일본의 모든 그런 군관이 동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근데 그 군관이 공무원 아니면 군무원일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믿고 그 대선이 아니죠. 총리 선거. 일본은 대통령이 없어요. 총리 선거에 그렇게 올인하겠어요. 아니, 이 공무원들이, 군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의 민주당에게 만약에 넘어갔다. 정권이.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목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총리 선거 때 올인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뭔가 그 사람들한테 지시 말고 또 뭔가의 그 인포메이션이 간 거 아니냐. 우리 자민당이 영구 집권할 수 있다. 너희들 믿어라. 그러니까 이번에 충성해라. 충성 안 해? 죽어. 죽어가 음담패설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는 있죠. 합리적인 의심.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일본의 국민들이 우리나라만큼 어느 정도 민도는 깨어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군 사이버 사령부 자위대지. 그게는 군이 없지. 자위대의 그 사이버 사령부하고 내각조사실에서 이제 일종의 양심선언 비슷하게 그 일본 민주당에게 제보를 해가지고 이게 결국 사건이 불거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우리나라도 4.19 이런 거 다 보지만은 그 이승만이가 숨기려고 했는데도 결국 못 숨겼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조야가 매우 시끄러운데 이제 날이 갈수록 일본 국민들이 점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오사마는 오사마의 아버지가 일본 제국주의의 신화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아직도 존경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또 알고 보니까 호국회라든지 무슨 할아버지 연합이라든지 온갖 군데에서 재향 자위대 연합회 이런 데서 자꾸 재향 자위연합. 재향 자위연합. 자위연합. 음담패설을 속할 수 있게. 아니 자위대 연합.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런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일본은 평화헌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딴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게끔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요즘 또 일본의 우익들이 바꾸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이제 그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런 데서도 돈을 받고 세금으로 수십억 엔을 받아서 이제 결국은 일본 민주당의 후보였던 사람 한 명 있어요. 머리 흰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은 공산당이다.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러나? 빨갱이라고 그러나? 여하튼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런. 얼마 전에 그 일본 검찰에 소환됐더만 보니까. 그렇지. 그때도 유명했죠. 한국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죠. 일본 검찰에 소환되는 그 머리 허연 일본 민주당 후보.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참 저절로 맛이 갈 수도 있는 분을 오사마가 자꾸 키워주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한국 평론가들이 하더라고요. 종편에서 들은 것 같은데. 한국 상황도
뭐 이렇게 한단치 않은데 왜 남의 나라에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참 오지랖도 넓어 그 양반들. 국민TV가 부산을 찾아갑니다. 오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시 연제구 거제 2동 878번지 7호에 위치한 드림센터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모비딕의 콘서트, 미디어 협동조합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공개방송, 그리고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협의회 창립총회로 꾸밀 이번 한마당에 부산 경남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잊지 마세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 지하철 거제역 7번 출구 근처 거제교회 드림센터에서 마련하는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 언론의 꿈을 품은 모든 부산 경남의 동지들과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인천에서 아주 진땀을 흘리며 만들었던 무정치 토크 잘 들으셨습니까? 예. 참 저희가 나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글쎄 진짜 저 행사가 3시 시작이었는데 네. 2시 반에 그 관계자가 부르더라고요. 방으로. 이런 행사였다면은 우리는 허가 안 했을 겁니다. 이러면서 네. 잔뜩 이 상기된 표정으로. 상기된 표정으로. 그러니까 왜 이런 행사를 우리한테 신청하고 구체적인 인포메이션도 안 주고 이렇게 추진을 하느냐. 네. 자기들이 순서지 보고 그 안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이 말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구나. 예, 그래서 정치 이야기 안 된다. 종교 이야기 안 된다. 음담 패설도 안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통보를 받고 나니까 정말 얼굴이 정말 제가 하얗게 질렸고요. 그리고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날도 흐렸는데 말이죠. 날도 흐렸죠. 비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영석 이사님께 이제 문자를 보냈죠. 정치 이야기 하지 말랍니다 했더니 그럼 나 안 간다 해가지고 하여튼 와서 조합원들께 최소한 인사라도 드리고 내려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문자를 보냈고 해서 오셔서 무대에 섰는데 해보니까 대대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1년 동안 방송한 뭔가 이런 노하우, 경륜 이런 것들이 녹아난 겁니다. 예, 하여간 여러분들 인천의 우리 조합원분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날 그 어느 때보다도 재밌었던 서영석, 김용민의 무정치 토크였습니다. 예. 그게 인천시장은 민주당인데, 예. 우리가 했던 미추홀이라는 것은 인천시 교육청 관할이었죠. 예. 인천교육감이 나근영 교육감인가요? 예. 그 양반은 보수 쪽인데, 예. 뭐 하여간 이 교육감은요, 보수든 진보든 정당에 속하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는 뭐, 여당 비판은 물론이고 야당 비판도 안 된다. 그래서 야당을 왜 비판하나? 아니, 그냥 둬도 그냥 죽어갈, 우리가. 어쨌든 참, 뭐, 그런, 현장에 계신 그 관계자들, 그분들이 또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기지를 발휘해서, 그날 그렇게 좀, 되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무정치 했습니다. 토크 한 40분 하느라고 진땀 뺐죠. 예, 뭐, 방송 들으신 내용은 일본의 정계와는 완전히 무관한, 안드로메다의 일본 이야기였습니다. 안드로메다의 일본. 일본에서 항의하려 그래서.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에는 지금 총리가, 아베지. 예, 아베 맞죠? 아베, 압니다. 아베도 뭐 거의 비슷하죠. 초록이 동색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오사마는 아닙니다. 네. 왜 오사마냐? 거꾸로 해보십시오. 마사오. 닭깎이 마사오. 를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오사마예요. 그냥. 예.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날 진짜 제대로 된 정치 토크를 했다면 우리가 박근혜 씨라고 했을 텐데. 그렇죠. 예. 박근혜 오사마라고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씨가 뭐가 막말이에요? 아니 사람 이름이 막말입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요즘 새누리당을 보면은 지금 이거 보니까 속으로 막 웃으면서 약 올리는 것 같아. 응? 아니 꼭 그러진 것 같지는 않아. 대변인들이 대통령을 모독했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하는 걸 보고 지금 그야말로 박근혜 황후 마마를 모시는 게 궁녀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믿는 바에 따라서 야당에게도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들에게는 여왕폐하나 다름이 없는 박근혜. 어떻게 신성 모독을 하느냐 이거야. 이게 북한으로 따지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을 받았을 때. 그렇죠. 북한의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평양 텔레비에 나오는 하는 그 여자. 그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TV조선은, 박근혜 씨를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니까, 우리에게 최고 존엄인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미친놈들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로 무슨 미친놈끼리 닮는다는 얘기가 있더니 딱 그 얘기구만.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이 TV 남조선인가. TV 남조선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존엄이 어디 있어? 최고 존엄은 국민이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근데 진짜 내 보면은 이게 뭐냐면 방귀 놈이 썩내고 도둑놈이 오히려 주인을 갖다 쫓아낸다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그대로 이제 느끼는데요. 그게 박근혜 씨라고 불렀다고 해서 사실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씨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예를 다 갖춘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자기들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 심판 청구를 하고 탈곡기로 탈탈 털고 있는 그런 적 중의 적 아니에요. 탈탈 털은 정도가 아니지. 그냥 어디 분쇄기에 넣어서 지금 갈아먹고 있잖아요. 마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사람을 폐차장에 태워가지고 산 사람을 폐차장에다가 차에다 묶어놓고 그렇게 해서 차를 갖다가 앞체기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폐차장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양계장에서 닭을 분쇄하는 거기다가 그렇게 넣는 그런 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씨라고 얘기했으면 진짜 이해가 갖춰준 거죠. 근데 이제 좋아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인 거고 그리고 최소한 새누리당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김무성 박근혜의 1등 공신이라는 김무성 속으로 또 알고 보면은 박근혜한테 엄청나게 또 견제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김무성이가 2003년도인가요? 그때 한나라당 의총인가에 나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씨도 아니고 노무현이라고 얘기했어요. 노무현이를 나는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김무성이고 그리고 환생경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개잡놈, 미친놈이란 말도 나왔던 것 같고요. 별 쌍욕을 다 했죠. 그걸 보고 박장대소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씨. 씨도 붙일 필요도 없어. 아예 사람에다가 이름만 불러주면 되지. 요걸 안 붙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근데 사실 박근혜 씨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이상하게 좀 씨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게 있는데 원래 씨라는 게 미국 영어로 따지면 미스터 혹은 미스 요즘은 이제 남녀 구분 안 하니까 미즈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여하튼 대한민국 대통령인 건 현재로서는 사실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 기사를 보면요. 다 미즈 박근혜로 나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은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있기 때문에 미즈 박근혜로 해도 우리가 신문기사를 번역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박근혜 씨입니다. 씨라는 말이 욕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박근혜 씨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화를 내는 새누리당은 그 떨거지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박근혜가 무슨 신성 불가침의 존재야? 박근혜 씨라고 하면 안 돼? 박근혜 씨. 그런 식의 사고가 더 무서운 거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혹은 집단을 국민들이 더 이상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TV를 돌려보면 계속 이게 쟁점화가 되는 거예요.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했다. 박근혜 씨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대선 불복이다.
아니 대선 불복 하면 어때? 대선 불복을 안 할 수가 있나? 상식을 가진 아니 니들이 제대로 해봐라. 대선 불복을 하라. 이명박이한테 대선 불복 얘기 나온 적 있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뭐 총체적 관권 선거에 의한 그 당선자에 대해 당신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 진짜 후한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예. 아니 참나.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박근혜는 이명박이보다 못합니다. 예. 이명박은 뭐 자기도 이명박도 그 전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부정선거 했겠죠. 네.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부정선거 없이 당선된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정통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명박에게 100배 낫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러우니까 더럽다고 얘기하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는 거예요.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죠.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고 씨라고 부르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러니까 자기들의 취약함을 오히려 아픈 데를 찌른 거지. 그렇죠. 박근혜 씨,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마요. 아니, 뭐 세상, 뭐. 아니, 자기만 자신 있으면은 박근혜라고 부른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니, 뭐 무슨 육실할 놈이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갖고 시비 걸었습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 농민대회인가 거기 가서 축사하다가 계란 맞고 나서도 그때 경호원들은 사색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계란 넣어갖고 해야 국민들 분도 풀리고 하는 거지. 냅두라고. 아니,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욕을 하는 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욕을 한다면은 대통령을 당선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해가지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이미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욕 좀 하고 그것 때문에 분 좀 풀고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것도 욕을 한 것도 아니야. 박근혜 씨라고 불렀을 따름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뭐 독재 진시황의 존엄을 해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변이 나서가지고 국가원수를 못하겠다고 이런 식의 망발을 지금 퍼부어대는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융단 폭격으로 퍼부어대는 그 정당이 대한민국 집권당이라는 자체가 정말 쪽팔리고 정말 오사마의 나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사마 마사오의 나라. 예. 우리 또 김진태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 일본명 나카무라. 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그런 발언으로. 이거 좀. 방송 중에 왜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을 켜십니까? 참. 그렇게 해서 청취율을 올리려고 하시나? 아니, 게시판 보려고. 게시판 보시려고. 팟빵을 열었더니 소리가 나요. 그런 게시판에 의견 주시는 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긴 하지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니, 소개해 주려고 그런 겁니다. 김진태 의원이 뭐 오늘 또 이런 해명을 한 모양이네요. 뭐라고 해명했어요? 시위를 주도한 통합진보당의 헌법 무시 행태를 정당 해산 심판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이지 시위 참가 교민들의 사법 처리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통합진보당 파리집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가 믿고 싶으면은 그게 다 지시이 되는 겁니까? 아니, 국회의원 입장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도 있는 거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있는 거지. 그 통합진보당 당원이지도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지만은 설사 통합진보당 당원이라 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갈을 할 수 있는 그 말 되는 변명을 해야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공산당이라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지 그렇지 엄밀하게 따지면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에도 일본 공산당이 있고 미국에도 미국 공산당이 있어요. 그런 공산당이 있다선 치더라도 지지를 안 해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그 판단을 해야지. 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공산당도 아니고 통합진보당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원내 정당 아닙니까? 물론 일부 의원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식의 문제가 있는 정당은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게 새누리당 아닙니까? 어디서 진짜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나무란다고. 여튼 그런 통합진보당을 자기의 적으로 돌린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민이 창피한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또 기자회견까지 한 거네요, 보니까 이게. 예, 국회 그 정론관에 나와서 현지 대사관 측으로부터 그 집회가 통합진보당 주도로 개최됐다는 보고를 청취했다. 아니, 대사관이 그렇게 그 보고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그렇게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알아요? 파리의 교민들, 우리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 체증을 해가지고, 단번에 통합진보당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통합진보당 지부라는 그 보고 하나만으로 그런 식으로 단정 짓고, 아니, 파리 대사관에 있는 인간들도 웃기는 놈들이지, 한마디로. 예. 자기들, 잘 조사가 되겠어요? 아니, 거기 무슨 사법권 있는 것도 아니고, 통합진보당 당원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 예. 그냥, 김진태가 좋아할 만한 보고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또 사실로 믿고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파리에서, 교민들이 대통령 반대 시위를 하니, 이게 대통령 앞에서 낫지 않설지 않습니까? 대사관 직원들이. 진보당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쟤들 다 진보당 애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가지고. 안 봐도 비디오지. 그리고 그 대사관이 얼마나 쪽팔리는 짓을 했느냐면은 거기서도 채정을 했을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경찰들한테 쟤들 좀 쫓아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완전히 쪽 다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 하시느냐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고. 아이고 참 진짜 대한민국 망신은 그냥 한국 대사관 하고 김진태가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프랑스 사람들이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냐,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 춘천 사람들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춘천 사람 아닙니까?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용민입니다. 예. 부끄러워하세요, 좀. 예, 무척 참, 이 양반이 춘천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화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제가 또 이분을 또 강도 높게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낙곰수 팬이었다 하길래. 아니 또 고맙잖아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김진태가 아니고 김희재야? 아니 우리 김진태 의원이 또 그렇게 낙곰수를 좋아하셨다니. 아니 변명도 그야말로 골 때리는 변명을 했더만. 예,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안 봤구나. 경향신문에 났어요. 그 블로그를 내가 운영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한테 시켜놨더니 걔가 자기 마음대로 해놓은 거다. 나는 낙곰수바가 아니다. 이게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걔 온갖 수단을 써서 우리 박근혜 마마에게 마음에 들었는데 낙곰수바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은 이거 간첩 아니야 할까 봐서 그런 변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 작년 그 대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니 민주당은 내 말은 안 듣고 낙곰수만만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랬었거든요. 그 실제로 그랬어요? 네, 낙곰수란 말을 했었어요. 그런 얘기 천안 가서 있었다는. 천안 가서? 천안 가서 했어요, 실제로. 그 육성도 있어요. 그래요? 예. 낙곰수 말만 믿는단 말입니까? 이랬었어요. 낙곰수 내년에 우리 국민TV 탄압하면은 당신 1순위야. 낙곰수잖아. 난 낙곰수는 최소한 아니잖아. 네. 낙곰수 덕은 보셨지? 덕 봤지? 네, 덕은 보셨으니까. 아니, 김용민하고 같이 토크를 했으니까 인기 있었지. 내 어제 했으면 누가 들었겠어? 아무도 안 들었지. 그러니까 같이 감옥 가야 된다고. 그래도 1번, 2번 있는데 당신 1번. 내가 2번. 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감옥 가가지고, 조합원이 10,000명 있는다. 갑니다. 감옥 가요. 나는 2만 명 이상 늘지 않으면 안 갈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밀어주시고요. 조합원 가입 많이 해주세요. 사실은 진짜 감옥 갈 각오로 하니까 못할 게 없어 보니까. 설마 죽이기 하겠어? 해면 또 죽이면. 김용민 교수는 애를 낳았으니까 죽으면 안 된다. 나는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예. 내일 모레 60이세요 벌써? 60이지. 저번에 저는 58일이니까. 내 친구들은 벌써 환갑된 애들 많아요. 내가 학교를 한 해 먼저 들어갔고, 재수 없이 쭉 가다가 대학에 좀 복잡해가지고 7학번, 7, 8학번을 같이 동시에 누리는 영향을 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는 다 입시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입시에서 한 해 꾸른 사람, 고등학교 입시에서 한 해 꾸른 사람, 대학에서 꾸른 사람 하다 보니까 내보다 4살 많은 사람하고 같은 동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57이니까 내 친한 친구들이 61 이런 애들도 있어요.
한 내일 모레면 나도 이제 환갑이지. 예.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뭐 난 살 만큼 살았다 이런 얘기야. 우리 김진태 의원한테,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낙곰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그런 시민의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DNA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진태 의원은 저희 편입니다. 빨리 내치십시오. 그러니까 생각난다. 그 조영곤이 네. 조영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인데 네. 이 양반이 최동욱 청장 있을 때는 최동욱의 신복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국정수사 열심히 하라 해놓고 최동욱이 쫓겨나니까 싹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곤은 우리 편이 아니야. 그래서 너도 아웃 해가지고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를. 오, 진짜요? 아니, 경향신문에 난 보도예요. 오. 아니, 이제 그런 경향신문의 해석 비슷한 기사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요. 내가 사표 내고 나서 수사를 해라. 라는 이야기는, 최동욱을 쫓아내고 나서, 사실상 수사의 총지휘자가 된 사람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아닙니까? 외부에서 압박이 많이 들어온 거야. 너 최동욱이 봤지? 너도 그렇게 당하고 싶어? 알았어, 기어! 하니까, 조영곤 고민하다가, 근데 뭣도 모르는 저기 완전 돌쇠 같은 윤석열이가 찾아와가지고 형님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나 사표 내고 나서 끝나면 수사해. 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사표를 내야지. 이제 윤석열 팔다리 다 잘라놓고 이제 와서 사표 내는 게 어디 있어? 이제 근데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순 나쁜 놈이고, 조영곤은 아주 후배 때문에 결국 사표까지 내는 불쌍한 사람이다. 요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감찰도 엉터리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사실이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곤은 이미 잘릴 운명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알아서 사표 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결국은 김진태 의원도 낙곰수 빠니까 아무리 위장을 하더라도 속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농담입니다. 김진태 동지. 당신의 DNA는 속일 수 없습니다. 낙곰수를 좋아했다? 당신 몸에는 종북 좌파의 피가 흐르고 있어. 부인하면 안 돼. 당신은 부인하고 싶어도 당신은 우리와 같은 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 절대 속지 마십시오. 각하. 다음에 민주당 집권하면 우리 김진태 의원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정치가 그런 거란 거 모르셨습니까? 제가 농담처럼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김진태 의원 또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셨고요. 중앙일보 보니까 아주 오늘 배명복 논설위원인가요? 그 사람이 아주 세게. 내가 오늘 라디오 비평에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 줬습니다. 김진태 의원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비판 국민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가 아니었죠. 뭐였죠?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유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무리 출시하고 싶어도 물론 김진태 의원이 특별수행원으로 박근혜를 따라갔거든요. 초선인데 그 대통령 순방에 따라갔었어요. 그동안 신문에 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변희재가 열심히 그 과거 자기 동지였던 진영을 공격함으로써 이 자칭 보수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김진태도 그야말로 과격하고도 예의 없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귀여운 그런 발언들을 노골적으로 함으로써 귀여움을 받았다. 그래서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죠.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다. 낙곰수를 좋아했다면 정말 그 피해, 그 DNA에는 피는 못 속이지. 못 속입니다. 김진태 동지 커밍아웃 하세요. 동지.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한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거야? 그 뭐라고 그러지?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의 목마야. 김동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김동지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음악 한 곡 듣고, 저희는 잠시 후 또 계속해서 5시 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노래는 재작년 낙곰수 한참 뜰 때 말이죠. 제가 그 캐롤을 개사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크리스마스도 한 달하고도 조금 더 남았는데 울면 안 돼를 바꿔가지고 쫄면 안 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쫄면 안 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과 함께하는 이재정의 70.5 공개방송.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의정부 노동복지회관 3층 대회의장입니다. 경기도민만 국민TV 조합원만 오시는 줄 아시나요? 그럴 리가요. 가슴 뛰는 모두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과 함께하는 속풀이 시국 강연회 함께 해주실 거죠?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체로 보는 시각 5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 비슷한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아까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상조 회사가 좀 웃기는 회사야. 예. 뭐냐면은 뭐 국민TV뿐만이 아니고 예. 이게 무슨 뭐 고발뉴스 뭐 저기 EJ 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진보적인 팟캐스트에는 다 광고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최근에는 아름다운 재단하고 예. 또 업무 제휴를 맺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 진짜 그 우리하고도 뭐 굉장히 큰 규모로 광고를 하긴 했는데 예. 이게 그런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는 매체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도 있다. 예. 참 재밌는 회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다 51.6%의 권력자에게만 그야말로 치중돼 있는 우리 사회구조 아닙니까? 네. 방송도 그쪽에 줄 서고 기업들도 그쪽에 줄 서고 말이죠. 근데 거꾸로 줄 서고 있어. 네, 여기는 48%를 바라보는. 네. 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이제 아침에 내가 뉴스를 보다가 진짜 골 때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 화제도 되고 했는데 이게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언론 장악. 아니 이제 물론 그거야 기본이고. 이제 옵션이 많군요. 옵션이 많아요. 예. 그중에 제일 옵션은 뭐냐? 지지율이 떨어질상 싶으면은 외국을 갑니다. 외국을 간다. 해외 순방. 예. 해외 순방에서 황금 마차도 타고 한 대를 받으면은 예.
아까 방금 우리 김용민 국장이 얘기했던 그 언론들, 장악된 언론들이 뭐 세일즈 외교다, 뭐 한복 외교다, 그냥 쪽쪽쪽쪽 빨아주는 거야. 예. 그럼 착착착 올라가요, 지지도가 다시. 예. 두 번째 방법은 예. 적을 만드는 겁니다. 내부의 적. 내부의 적. 친노. 조지는 거야. 어떤 그 표적을 정해서. 그렇죠. 그 표적이 외연 확대를 못하도록 딱 이제 못을 박는 거죠. 그렇죠. 예. 제일 처음에는 친노를 조지더니 두 번째는 이석기를 잡아넣고 예. 세 번째는 정교조를 작살을 내더니 예. 네 번째는 정국로까지 지금 손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적을 만들므로써 자기의 핵심 지지층을 단결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야말로 몰매를 주는 이게 대처식의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대처식? 예. 대처가 제3의 길을 할 때 네. 제1의 적, 내부의 적으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외부의 포클랜드 전쟁이 있을 때입니다. 대처가 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적이다. 내부의 적은 노조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대처의 방식, 대처가 지금 뭐 브로치 달고 다니는 거 비슷하게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될 경우에 되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연예인 스캔들. 연예인 스캔들. 그렇죠. 예. 예, 연예인 스캔들 얘기인데 오늘 어제였죠. 11월 11일이니까. 예. 어제 기사를 보니까 예. 아침에 예. 탁재훈 예. 그다음에 뭐 토니안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는 진짜 처음 들어본 사람들인데 아주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탁재훈은 아셔야지. 탁재훈이 얼마나 몰라요. 예능 프로에서 뭐 텔레비를 안 보니까 저는 국민 TV 외에는 안 봅니다. 예. 여하튼 그 온라인 도박을 수사했던 데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인데 윤재필 부장검사였습니다. 예. 아침에 탁 터뜨리더니 예. 오후에는 뭘 터뜨리느냐. 예. 별장 섹스, 김학의, 무혐의 역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윤재필 부장검사 일이에요. 아니, 근데 기억하기로는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검찰 자기 일을 덮기 위해서 먼저 이 젊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런 유명인들의 도박 사건을 먼저 터뜨리고 오후에 슬그머니 김학의 무혐의를 끼워넣은 거예요. 이런 방식. 이게 저는 참 여기도 역시 국정원의 준동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유명인사들의 내밀한 정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집단 중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집단은 상식적으로 볼 때 국정원 아닙니까? 국정원은 뭐 아시다시피 사회 각 분야에 담당자를 두고 그리고 그 각 분야에 기자들처럼 출입 기자를 비슷하게 둬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취합해서 국정원장에 매일 1일 보고를 올리고 그 1일 보고를 가지고 국정원장은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대1 대면 보고를 안 받았죠.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뭐 모르긴 합니다만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받던가 아니면 김기춘 부통령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여하튼 정보를 가장 많이 쥐고 있는 곳이 국정원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연예인 정보를 때가 되면 터뜨리는 그런 것도 결국은 국정원에 입김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 그런 강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국정원 다음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조직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말하자면은 대중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대형 사건을 항상 대수롭게 치고 있다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바로 그걸 터뜨려서 덮어버리는 포털 같은 데는 그냥 바로 도배가 되거든요. 막 검색어 이런 게 쫙 그냥 올라옵니다. 그때 그 짜릿할 거예요. 봐라 이 새끼들아 국민 이 병신들아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이거 터뜨리면 다 관심을 일로 쏠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민화 정책이군요. 그렇죠. 이런 데 놀아나고 있는 국민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참담하기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국민들 잘못만이 아닌 게 왜냐하면은 TV 뉴스에서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요. 권력 비판적인 내용, 사회 비판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전혀 보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연예인 관련한 스캔들 나와보십시오. 거기에 다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권 비판 또 우리 사회 가진 자들, 자본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의 비리가 계속 보도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연예인 보도가 털컥 나왔을 때 이것도 시작하는구만. 이것도 덮으려고 하는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추론조차도 갖지 못하게끔 언론은 이 정권 비판, 사회 비판에 대해서 완전히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뭐 근데 그러니까 지금 TV 뉴스만 보세요. 태평성대야. 태평성대죠. 무슨 뉴스가 다 날씨 아니면 스포츠 아니 스포츠 뉴스가 있는데도 스포츠 뉴스로 도배를 한다니까요. 9시 뉴스에서. 아니 물론 이상화가 저기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세계 기록을 세운 거는 충분히 기사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아니 대한민국에 스포츠 뉴스하고 연예 뉴스밖에 없네 이거야 내 얘기는. 아니 그래도 이게 방송이라면 최소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이게 알 권리고 지랄이고 없어. 이건 박근혜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딱 걔들의 기준은 그 하나밖에 없어. 예. 야, 참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런 국민TV라든지 기타 등등 게릴라 언론들이 있어서 과거처럼 이게 제도권 언론만 장악하면은 그야말로 물 셀 틈 없는 그런 방어망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한 가닥 위안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똑똑해야 합니다. 어떤 시대든 권력이 이렇게 무참하게 여론 지형, 이 언론의 구도를 제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면 정말 힘 있는 대한 언론이 출연하든. 그게 국민TV 예. 이 조합원들 뭐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요. 예. 더 많은 외연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예. 뭐 저희들도 외연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외연 확대를 위한 노력의 성과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저희가 좀 미리 뭐 힌트만 좀 드리자면은 예. 국민TV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내일 중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신문의 광고 형태로 나갈 겁니다. 네. 국민TV가 뭐 그간 저희가 이제 4월 2일부터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고요. 또 7월에 국민TV 뉴스 인터넷 신문이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또 그 매체별로 이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국민TV를 만들어라. 이런 요구는 경쟁력 있는 아울러 다른 여타 TV 뉴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진정한 공정 TV 뉴스의 출연을 바라고 조합원에 가입하시고 또 이렇게 자기 일처럼 조합원 배가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조합원들 우리 또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런 바람들 이런 바람들을 모아서 이제 TV 개국을 위한 토대를 잡고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국민TV가 어떤 비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지 일단 뭐 첫 비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청사진 진척된 청사진들을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규모의 뭐 우리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공채도 뒤따를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희들은 결코 공정한 TV 뉴스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지 않고 착착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조합원들도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변의 분들을 다 건의해서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출자금도 내주시고 그렇게 더욱더 정자도 해주시고 돕는 것만이 정말 공정한 언론 하나 만드는 길이다. 조합원 가입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학익진 아시죠?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요즘 학의진이 나왔다고요. 네, 그거 보고 들어왔어요. 방금 정말 배꼽을 잡아서 설명해 보세요. 학익진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주변에 이 방어선이죠. 방어선들이 이제 딱 그 병풍처럼 이제 둘러서서 이렇게 본대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형태인데 본대에는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있고 그 주변 병풍 같은 그런 방어선에는 연예인들 얼굴이 쫙 있습니다. 놓여 있네요. 학의진입니다. 학의진. 학익진보다 더 센 학의진.
야, 검찰도 진짜 보면은, 아니, 여기는 강력부니까, 예. 이 공안통도 아니에요. 예. 특수통입니다. 예. 근데, 자기 집구석 사람 딱 보호해 하니까 뭐 공안이고, 특수고 다 필요 없더만. 예. 야,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그리고, 김학의는